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 그런데 잘 이해되지도 않고 항상 어려운 것 같은 세금 문제인데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2023년부터 세법이 변경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언젠가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나중에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건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공유하고자 정리해 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라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 같습니다. 잘 안다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저는 이 세금이라는 게 꽤나 복잡하고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한번 찾아봐서 인지했다가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금세 잊어버리고 같은 내용을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새롭게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에는 현행 세금과 2023년부터 바뀌게 되는 세금,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련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인 ISA 통장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시 관련된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뉘는데요. 각 증권사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비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KB증권 어플을 쓰는데 평생 무료라고 해서 정말 무료인지 알고 사용했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식을 매매 시에 주식 매매 수수료, 즉 위탁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간 수수료가 붙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여기에 더해서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 책정되어 있고요. 오는 2023년까지 단계별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인데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이 대신해서 2023년도부터 양도소득세를 소액 주주에게도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식 매매 수수료는 세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의미하고요. 증권사에서 평생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고 모바일 기준 대체로 0.014% 정도라고 합니다. 유관기간 수수료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이 역시도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대략적으로 0.002에서 0.005%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증권사가 위탁거래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간 수수료를 높여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주식 거래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100만원 매도 시 세금은 2,300원, 수수료 140원, 유관기간 재비용 50원 등 총 2,490원 정도라고 하고 이는 매도 시에는 붙지만 매수 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 매매를 통해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대주주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이런 대주주의 정의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보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 또는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의 요건을 작년 말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는 사건 때문에 엄청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일단 2023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이건 2023년이 되더라도 시행이 되면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웬만하면 3억 원 이상은 가져가게 될 텐데요. 너도 나도 전부 다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2023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이 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행으로는 만약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가세 표준으로 22%를 지방세 포함 가세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신설되기 때문인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별도 세금이 또 발생하는데요.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청징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이 배당금의 세율 또한 15.4%로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받는 주주분들은 배당 세금을 제한 금액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종합과세의 대상이 돼버리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 연도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그냥 무시하기에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누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로 많을지는 몰랐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작법상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었지만 2023년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기본공제로 5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가세 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 세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어갈 수 있게 해뒀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 5천만 원을 손해보고 5년 뒤에 1억 원의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에 1억 원 이익에서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부분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인 2023년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의 손실을 상계하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 장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질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기 전에 대량 매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매수할 때 매수가가 아니라 2022년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 급하게 날짜에 맞춰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는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라서 2022년에 대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2022년 말까지 대주주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2022년에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시무시한 주식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중개형 ISA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ISA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신탁형과 1인형,
중개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ISA는 최소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데 원래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하고요. 월 납입 그 의무는 없고 연간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올해 불입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된다고 합니다. 3년 만기인 서민형 ISA는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비과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개형 IS가 나오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기존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만 있었는데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일임형은 증권사에 관리를 맡기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나온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거래가 추가로 가능하게 된 상품이라는데요. 단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되고 ETF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 기간은 3년이고요. 3년 만기 동안 낮은 세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고 기존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과세했지만 ISA는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추가 이익은 9.9%의 세금만 과세됩니다. ISA는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하나의 금융기관에 3개 유형 중 1개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더불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일반형과 서민형 IS 간의 변경이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한 전 증권사 통틀어서 하나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서 증권사를 바꿀 수는 있고 또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이나 입원 치료 등 특수한 사유일 때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고 보니 저는 최소 10년, 길게는 최대 20년에서 30년 이상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계속 가져갈 텐데요. 3년만 세금을 싸게 가져가려고 이걸 사용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국내 주식의 현행세법과 2023년부터 변경될 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봐도 헷갈리고 어렵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궁금한 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 채널을 통해서 정보들을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법이 또 고정된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필요치 않게 손해를 안 보려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괜찮은 부분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연 5천만 원 이상 급하게 꺼냈을 일이 크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을 산다든지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든지 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재산이 불려놓은 다음에는 재산을 또 적절하게 부동산과 채권, 금 등으로 자산 분배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번에 큰 돈을 매도하지 않고 매년 5천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 분배를 위한 조치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기는 한데 정작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뒤의 일을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도 항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서 자동으로 처리해 줬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헷갈리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당장에 관련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잘 알아보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